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오정근 회장과 함께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홍콩 ELS 사태가 벌어진 후에 지금 배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금융당국, 은행권, 피해자 사이에 입장이 워낙에 지금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대 은행권에서 모두 자율배상에 들어갔어요. 자율배상의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한 약 5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조 원 중에서 약 한 40% 정도를 배상해야 될 것이다. 예, 이런 예. 거 이제 공고안이라고 할까, 뭐 자율배상이라고 하는 네. 이름으로 일단 배상- 권고안이 40%인 예,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 2조 원 정도 배상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4월 달 들었으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위원회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4조 원 정도 배상을 자율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규모가 무려 13조 원이라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서 국민은행만 해도 가장 큰데 6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내놓은 자율배상 배율을 놓고 지금 투자자들은 상당히 분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자율배상안에 대해서 상당히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약 그 5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났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제 상반기 만기도래 부분에 대해서 예. 100% 배상을 해달라 하고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소송으로 집단- 갈 경우에도 그런데 집단 유리하지 소송으로 않다고 가더라도 하더라고요. 100% 배상은 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과거에 그런 이와 유사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100% 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왜냐하면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이것이 완전히 불완전 판매다. 자기들은 모르고 투자했다. 뭐 네네. 이러는데 이익이 나면 내 것이고 손해가 나면 배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되니까 금융당국의 권고안도 약 한 40% 정도 배상을 자율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스스로 배상해 주는 것으로 지금 권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이 회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대충 그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권에서 권고하는 40% 정도 배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글쎄 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금융당국의 권고안이 배상안이 좀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평가를 제가 하시는지. 보기에는 금융당국이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뭐 이게 노후 자금이다 뭐다 하면서 이걸 100%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예. 금융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은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품이 정말로 위축되고요. 또 게다가 또 다른 선량한 투자자들에 대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끝에 한 40%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완전히 배상해주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배상해준다고 또 100% 배상은 이건 또 너무 문제가 많고 하니까 적절하게 고민 끝에 나온 것이 40%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자율배상안에 따라서 배상금을 받은 일부 투자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과 제재를 조금 더 감면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은행권에서 빨리 좀 나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중 하나. 지금 이게 많기는 은행에 따라서 약 1조 원 돼서부터 예. 수백억 원대가 수천억 원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은행도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그 책임 있는 임원들이나 심지어는 직원들까지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그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빨리 일부 은행은 미리 좀 이렇게 배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좀 금융당국의 지금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융당국이 더욱더 강력하게 은행권의 과징금이나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지.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도한 개입이다. 다만 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왜 그런 불안전한 상품이 팔렸다면 만약에
그것도 이제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예. 최근에는 뭐 하도 그 얘기 많이 나오니까 녹취까지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녹취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불완전 판매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불완전 판매 상황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제 그런 걸 점검해야지 이거를 그 이상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은 오히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벌써 ELS 상품이 지금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도 뭐 팔아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또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은행들은 수백억, 수천억 내지는 조원대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의 금년에 수익률이 급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내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게 금융시장, 이래서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과도한 개입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ELS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제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 파생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도 개선은 첫 번째로는 은행들 내부에서 그런 고위험 상품을 팔 때는 특히 이제 판매자, 그다음에 책임자, 임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부 통제. 예. 게다가 또 이제 그 내부 통제 그런 시스템 라인이 잘 되고 있는지를 옆에 감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중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금융 상품을 설계할 당시에도 이것이 지금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2,000까지 가던 것들이 지금 5,0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경제 전망 같은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내다보면서 좀 제대로 굉장히 어렵지만은 설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불안한 것이 지금 홍콩 ELS 사태 배상 네. 문제인데 앞으로 일본 ELS 사태 문제가 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각한 똑같은 상황일까요? 상황이에요. 2021년 전에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오르니까 예. 주가가 굉장히 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다들 이제 많이 이제 가입하고 판매가 됐죠. 그러다가 2021년부터 정점을 해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하락하고 더구나도 홍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항생 지수가 거의 그냥 절반 밑으로 하락해 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난 건데 지금도 바로 일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일본의 지금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정점이냐 아니냐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너무 정점에 가까이 왔다고 판단되면은 또 항생 지수에 투자했던 ELS 사태와 같은 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해서 정점에 와 있다는 논쟁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좀 피해를 보시나요? 보상을 자꾸 해주기 시작하면은 예. 보상하는 금융회사들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품을 안 팔게 돼서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는 이런 그 중국의 이제 항생 지수도 얘기했고 니케이 지수도 얘기했지만은 주가 전망에 관해 좀 더 중기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예.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너무 그냥 단기적으로 보고 하다 보면은 엄청난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의 오정근 회장과 함께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